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5월의 첫날입니다. 첫 거래일 5월 2일 화요일 하태민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의 특급 참모, 여러분의 제갈공명 하태민경제TV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요. 시장은 멀쩡합니다. 어제는 결국 FRC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어제 JP모간에 넘어갔습니다. 미국 14위 자산을 가진 은행인데요. 지난번에 미국 14위 자산은행도 어제 JP모간에 넘어갔고, 그래서 JP모간은 어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2% 이상 올랐고요. 그래서 JP모간 이걸로 보면 JP모간은 이번 인수가 좋다 하는 거고, 반면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안 좋다. 어제는 거래가 없었나요? 네, 어제도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퍼스트 리퍼블릭 참 이걸 보면은 참 주식 투자라기보다 세상이 변화가 참 빨라졌다 느끼는 게요. 불과 2월 초만 하더라도 147달러 최고가를 기록했던 회사가 불과 3월 중순 한 달 반 만에 지금 3.5달러가 됐네요. 참. 그래서 2월 초순만 하더라도 이 주식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10억 가지고 있다. 이러면 지금 이제 2천만 원 정도 됐을까요? 야, 참. 그 루나 사태도 그렇고 루나만 하더라도 불과 한 일주일 만에 거의 휴지가 돼버렸는데, 참 시대가 점점 변동성이 아주 극심해지는 시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번에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이번에 난리난 SG 사태를 보면요. 불과 1년 오른 거 불과 4일 만에 다 원위치 돼 버렸죠. 2011년부터군요. 2011년 2월부터 시작한 상승이 4월부터 한 5월 지금쯤 됐군요. 그러니까 불과 2022년 불과 2년 만에 2년 동안 열심히 오른 거 그냥 단 3, 4일 만에 원위치 돼버리는, 참 변동성이 극심해지는. 그래서 참 매도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정 의원님, 프로님, CEO님한테 강조드리는 거는 주식 투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잘 지키는 사람이다.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랑 공부하는 것도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한 게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잘 지키고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덜 손해보고, 이게 초점입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잘 지키고 덜 손해보고, 이게 우리가 기본이다. 이번에 미국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잘 파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그 대세 상승기에는요, 주식을 잘 안 파는 분들이 유리한데, 대세 하락기에 접어든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안 파시는 분은 손실이 엄청 커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미국 증시는 이제 좀 이번에 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거, 지난번에는 그게 좀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때문에 정체했다가 회복했고, 이번에는 시장은 아직 견조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원화는 계속 고공행진이에요. 이거 참 부담스럽네요. 어제 근데 미국 쪽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우리 원화는 1,400원, 1,500원 간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달러당. 그리 반가운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시장 상황. 그리고 또 하나가 반도체 관련해서는 어제 마이크론이 최근에 마이크론이 좀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얘기, 중국이 전자기업들한테 반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부품을 제출을 하라. 반도체를 중국산 외에 쓰면 그 이유를 서면 뭐 제출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네요. 참 귀찮아서 중국이 안 되는 겁니다. 정치는 정체고 경제는 경제인데 네, 정치와 경제를 독재 국가들이 저렇죠. 그래서 중국이 뭐 위안화가 뭐 기축 통화가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저렇게 투명성이 없는 경제와 통화가 기축 통화가 될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는데요. 중국 경제도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저렇게 그 투명하지 못해서 미래 전망이 안 되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런 것들하고는요 우리가 상종을 안 해야 됩니다. 사람도 수준이 안 되는 사람하고 만나면 꼭 일이 터지거든요. 그 사람이 좀 돈이 있다 아시겠지만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수준이 안 되는 사람 만나면요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반도체 뭐 한국산 반도체 장비 수입도 좀 뭐 안 하는 쪽으로 그런 뭐 얘기도 좀 있는데 글쎄요. 그 뭐 위정자들이 중국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부서하고 또 경제 부서하고 완전히 달라서 그래서 지난번에 시진핑이 세계적인 뭐 우리 이재용 부회장 비롯해서 그 불러서 막 행사를 하는 와중에도 외국 기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참 부서마다 다르구나 그랬었는데요. 어쨌거나 자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뭐 별로 괜찮은 편인데 우리 시장은 오늘 반도체 쪽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2분기 반도체가 3개월 만에 다른데요. 고정거래 가격 하는데 2분기에 한 20% 정도 떨어졌다 그랬죠. 그걸 가지고 혹자는 또 이제 완전 바닥 찍었다 그러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을 거다는 전망들도 있는데 오늘 하루 정도는 조금 먹구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에코프로가 IR합니다. 에코프로. 물론 에코프로가 그동안 주가가 좀 올랐으니까 에코프로가 0865 있네요. 에코프로가 다시 올랐으니까 오늘 IR을 계기로 또 이게 이제 실적 발표였죠. 1분기 실적 발표 때 고점을 찍고 밀렸는데 아마 IR 계기로 밀릴 수는 있어요. 밀린다고 해서 뭐 우리가 놀랄 건 없고 중요한 거는 그 속에서 에코프로 실적이 제일 좀 중요한데요. 실적 내용이 보겠습니다. 자, 실적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그 중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코프로의 주가 급등의 배경에는 요거에 있거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작년에 매출이 700% 이상 증가, 특히 영업이익률이 30% 이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굉장히 궁금해할 거예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그래서 초고순도 수산을 리튬을 생산하는지 이것도 궁금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안 하더라도 탄산 리튬 수요 전환한 사업에서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뿐이거든요. 수익성이 많이 나려면. 그래서 그럼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미래가 어떨 것인지 이게 오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게 두 번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 그럼 23년에 1, 4분기 실적에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떤지 제가 지난번에 1분기 실적 나오고 후문들로는 이때도 영업이익률이 30% 넘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과연 그럴지 30% 내외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내용이면 아마 2차전지 전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10시부터 아침 끝나고 10시부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IR을 하는데요. 그 뉴스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여기 오늘 제일 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나 싶고 그 속에서는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자 보면요.
그동안에 보면 참 이번에 좀 특이한 게 이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 떨어질 때는 고점 찍고 떨어질 때는 보통 이때는 질적 요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뭐 옛날에 화학업종 같은 화학업종 정점론이라든지 그런 정점론이 업황 정점론이 등장하면서 애널리스트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주장이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양적이라 할 걸까요? 아니면 심리적 요인 때문에 떨어지고 이게 이번에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벌어진 일들은 딱 고점에 꺾인 날이 이제 LNF 해외 EB 발행한다고 공매도 나오면서 그렇게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참 우리가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이런 말처럼 계속 그런 일이 SE 한가 사태 벌어졌을 때 저는 뭐 조금 움찔하기는 움찔했지만 종목들이 워낙 시장에 영향력이 없는 종목이라서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금감원장이 2차 전지를 콕 집어서 또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임창정 씨 하면서 피해자 하면서 뭐 지금은 다우 데이터니 뭐니 자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2030 세대가 주시장의 한 반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게 큰 변수인 것 같아요. 과거와 달리. 그래서 2030 세대가 지금 주시장 한 4, 50%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아직 젊고 혈기는 왕성하고 경험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도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막 이런데 호재는 굉장히 흥분하고 악재는 굉장히 스스로 막 불안감을 자가 발전하면서 투매하고 이런 경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올랐던 종목이 다 이제 뭐 우려들이 등장하는 거죠. 이것도 작자인가 저것도 작자인가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하락률 종목들을 여러 종목들 움직인 종목들 보면 주로 지금은 2차 전지하고 로봇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주식의 격언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에 고점들이 주로 3, 4월에 고점을 찍은 로봇은 3월에 고점을 주고 찍었는데 SBB테크 같은 고점 대비 51% 반토막이 났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보면 또 한 3월 이후에 뜬금없이 뭐 2차 전지 산업에 갑자기 뭐 한다 하는 회사들이 여러 등장했죠. 뭐 지에논 에너지 같은 경우는 대표 44% 빠지고 석경 AT 뭐 42%, EV 첨단 소재 이런 거 다 제가 뭐 여러분 질문 주실 때 제가 언급 자체를 안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회사들도 주주분이 있으니까 제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언급 안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40%씩 빠졌고 유럽메카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심리적이죠.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심리적으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주식이 다들 불안감 때문에 많이 빠지고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면서 저도 생각을 좀 바꿨어요. 이번에 이거는 지금 초기에 뉴스 나는 거 보면 좀 황당한데요.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피라미드 주식 조작입니다. 옛날에 루보 때 그랬대요. 루보 때는 거래도 안 되는 종목, 루보란 종목 있는지도 몰랐는데 거래 안 되는 종목 가지고 피라미드 하는 세력들이 올렸다가 이것도 완전 휴지 돼버렸죠. 근데 이번에 8종목이야. 그래서 저는 와. 그리고 이번에 임창정 씨 보니까 조단이라고 1조 클럽. 야, 그건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주로 이제 피라미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사람 구해오면 또 얼마 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1조 클럽 그런데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모인단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그 시세 조정 회피하려고 그 주소지 근처에 가서 주문을 했다. 이것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하려면 일단은 시세 조정 조사에 대해서 지식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주문을 내려면 그 주문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직이 최소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의 피라미드 조직이다. 엄청난 규모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문을 내려면 이 해당 고객들이 핸드폰에 그
공인인증서도 다 넣어줘야 되지 않나요? 이거는, 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참여한 분들은 뭐 임창정 씨도 피해봤어요 하는데요. 이거는 100% 공범이죠, 공범. 공인인증서까지 제공하고 자기 명의 통장과 돈을 제공했다면, 네, 이건 100% 공범이죠. 우리가 공범이냐 아니냐를 할 때 피해받느냐 안 받느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 의사들 중심으로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배운 분들이 어떻게 이런 무모한 짓을 같이 할 수가 있을까요?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막 재력들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할 때 참 무시했는데, 그 말은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옛날에 우리 라떼는 말이야는 해봐야 기껏해 정권사 직원 30명 모여서 지점장 뭐 급들 하고 모여가지고 어떤 종목 뭐 종가가 어떻고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와 이런 거대한 피라미드 조직 그 핵심은 이건데 다우데이터 사장님이 팔았다고 해서 뭐좀 주가 올라서 판 게 뭐가 잘못입니까? 네. 되지도 않은 기업들을 이렇게 억지로 주가를 올려서 그럼 이번에 이 투자한 분들 이번에 다 거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주가 올라서 팔면 되지 않습니까? 못 팔죠. 그럼 주가 조작이 아니죠. 주식을 그냥 잠기는 거죠. 그냥 그동안 잔고에 그냥 게임 머니처럼 사이버 머니 올랐다가 이번 CFD에서 이렇게 점 한가를 쳐버리면 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CFD 구자가 2.5 베팅이잖아요. 우리 신용만 해도 금방 날아가는데 이만큼은 다 손실 엄청 보셨을 거예요. 참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거대한 조직이 존재를 하는 상황이 됐구나. 그래서 옛날에 뭐 조폭들이 주식시장에 M&A 시장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피라미드 조직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왔구나 느끼고 또 하나는 이 속에서 2030 세대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대거 코로나 열참가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이제 참 하실 때 한번 오르면요 쭉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또 꺾이면 쭉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좀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종목들 이제 한번 꺾이면 일단 한번 팔고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개인들의 특성이 2030 세대들의 특성이 오를 때 쭉 따라가고 한번 꺾이면 쭉 파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꺾이면 팔고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해외 나가 있어도 휴대폰에 막 뭐 VIP방 개설했습니다. 입장하세요. 막 이런 게 계속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아이고 내 참 이런 사람들 불쌍하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화가 나더라. 이 독보스 같은 존재들. 네. 사람들의 피해를 주는 존재들. 그렇습니다. 우리 애청자님은 그런데 절대 뭐 다들 안 하시겠지만 절대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아주 독보스 같은 존재들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이제 좀 그래서 금요일 날 보면은 하락 종목도 많지만 시장의 질이 안 좋았어요.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거라서 지금 심리적으로 또 안정이 좀 필요하고 수급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을 외국인 다시 팔고 있는데요. 두 종류네요. 두 종류가 우선 다우데이터 할인지주 성광 이번에 8대 종목 쪽에 든 종목들이 금요일날 이제 그 반대 매매가 다 체결된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사실 다우데이터 할인지주 선광 이런 주식들은 사실 본질과 관계없는 내용들이라서 좀 억울한 면이 있지만 그동안 주가 오른 게 택도 없는 주가였고요. 그래서 그 본질과 관계없는 폭락이기도 하지만 택도 없는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원위치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 내용이 이거는 제가 뭐 제 카페 리포트가 전혀 없습니다. 투자할 가치도 없는. 그래서 이번에도 증권사들도 그래요. 제가 보면 느낀 게 서울가스 이걸 펀드에 편입한 펀드들도 있더라고요. ESG 운운하면서 그 다음에 가치 투자 운운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경험 없는 젊은 친구들이 이 가치, 주식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땅 있고, 이런 회사들을, 아니면 장부상 PBR이 어떻고, 이런 개념인데,
이런 눈에 보이는 가치는 저는 주식 가치가 아니라 보거든요. 주식 가치는 미래 가치입니다. 미래. 미래라는 건 성장이거든요. 워렌 버핏이 미국의 철도 주식 좋아하고, 어쩌고저쩌고. 미국은 대륙이잖아요, 대륙. 대륙. 우리나라처럼 코딱지만 한반도가 아니고 미국에 대한 대륙이니까 미국은 대륙에 립톤 아이스티 하나만 팔아도 어마어마한 매출이 나고 이익이 나는데 우리는 코딱지만 한반도의 국가니고 우리는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수출 아니고 우리가 무슨 내수 산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딱지만에 땅 조금 있다고 가치다, 가치주다. 이거는 정말 넌센스죠, 넌센스. 그래서 막 북밸류 보고 어떻게 대단한 걸 확인한 것처럼 그 눈인 거 다 아는데 그게 주가에 반영되겠습니까? 가스주, 특히 이런 유틸리티 주식은요. 텔레콤, 가스주 이런 거 제가 언급 안 하는 이유가 한전 이런 거 언급 안 드는 이유가 10년 후에도 이 모습일 거예요. 10년 전에도 이 모습이었고요. 10년 후도 이 모습일 겁니다. 한전, 을봉, 항상 한전 이 자리 아닙니까? 만약에 1998년에 한전 지금 15,000원 사신 분은 지금들 국민주였죠. 국민주 그때 국민주 했잖아요. 지금 들고 있어도 한 10년, 20년 전에 들고 있으나 지금 들고 똑같습니다. 이걸 한때 우리나라 가치 투자의 대가라는 분이 그 가치주라고 얘기할 때, 저분이 이제 감각이 이렇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땅이 보이고 이런 게 가치가 아니거든요. 미래성장인데 한전이 이익 많이 내면 전기요금 내리라 그럴 거고,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좁은 땅덩어리에 파이프 깔아놓고 가스 파는 회사가 얼마나 변화가 있겠어요. 미국 대륙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막 저런 걸 보면서 이거 가스나 이런 걸 또 가치주라고 말하는 친구들 보면 제가 참 증권사들도 애널리스트들도 좀 육성하십시오. 증권사 사장님들 애널리스트 조금만 나이 들면 연봉 비싸도 쫓아내고 구조조정하면 애널리스트 쫓아내는데 좀 적어도 나이 많은 저 같은 애널리스트 한두 명 정도는 회사에 둬야 방향을 잡아가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종목 자체가 너무 한심한 종목이라서 한심하다기보다는 우리가 별로 그런 매력 있는 주식이 아니라서 많이 빠지더라도 근처가지 마십시오. 이런 주식을 또 그동안 하한가 몇 방 먹었다고 단타로 들어간다 이러시면요. 네. 주식 투자는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LNF 요 종목을 많이 팔았네요. 공매도인데 이거 외국인 순매도는 대체로 공매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에코프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5일부터 급증하고 있어요. 이번에 국내 국내 기관들이 공매도 쳐가지고 여러 피해를 크게 봤더라고요. 싸죠. 그러니까 공매도 하다가 손해를 보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야, 다른 사람들은 그걸로 떼돈을 벌었다는데 너는 깨지고 있냐? 네가 펀드 매니저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 펀드에 가입한 고객이 있다면 야 누구는 에코프로를 해서 10억을 만들어서 은퇴를 했다는데 당신은 펀드에서 어떻게 에코프로를 공매도를 쳐서 손실을 주냐? 당신이 펀드 매니저 이런 말 하도 할 말이 없잖아요. 네. 이번에 참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다시 에코프로 공매도가 늘고 있네. 아마 이거 외국인일 거예요. 국내 기관은 더 이상 공매도 못 칠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에서 사장이 야 이제 공매도 하지 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코프로에 대한 공매도가 늘고 있어서 오늘 실제 나오면 또 공매도가 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은 에코프로의 IR 내용이 참 중요하겠다. 그 중에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내용이 참 중요하겠다. 그에 따라서 2차 전지 전반이 좀 심리적 안정이 될지. 그러니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제 첩보대로 영업이익률이 30%대 나왔다면 2차 전지 부분이 여전히 펀더멘탈이 질적인 부분이 강하다면 2차 전지 전반은 지금의 하락은 순전히 심리적 수급적 요인이 연달아 터지면서 하락이라서 시장이 좀 심리적으로 안정된다면 최근에 하락이 말씀드렸듯이 수급적 심리적 요인이기 때문에 강한 반등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오늘 에코프로 실적 나오는 대로 저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빨간 맛집 중앙대는 유정할 것 유정 그러니까 미래 성장을 위한 정자나 시비 발행은요 호재로 보십시오. 그걸 발행해서 뭐 빚 갚는다, 부채 상환한다, 뭐 이러면 악재지만 자 출발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오늘도 상승 출발하네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그 쉽게 끄지지 않을 엔진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전에부터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제가 에코프로를 막 추천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이 상승 배경이 알맹이가 있다. 이게 무슨 수급상 어떻게 뭐 기관들이 막 사서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알맹이가 있는 내용이라서 조정이 오더라도 제가 이 종목은 연착륙 할 거라 그랬잖아요. 오늘도 에코프로가 강세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이랬다가 좀 빠진다고 해서 뭐 세 사람 써놓을 것도 없으니까 다들 오르면 올랐으니까 좀 빠지겠지 이러는 거고요. 자 오늘 시장 흐름 한번 2차전지 전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2차전지 전반 강세 출발이네요. 그 다음에 사고뭉치들 한번 볼까요? 사고뭉치들 오늘은 다 플러스네요. 그래서 금요일날 CFD 반대 매매는 다 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더 이상 한가 사태 이런 거는 이제 일단락 된 것 같고 지금 들러붙는 거는 또 우리 또 2030 세대들이 참 큰일입니다. 증권사들이 정말 좀 투자적이게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지. 미국의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이런 거 지난번에 실리콘밸리 뱅크 때도 그랬는데요. 밤 되면 또 우리 젊은 2030 세들이 미국 가서 그런 주식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를 들은 후문에 의하면 47달러 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샀다는 그런 애예요.